좀 이게 대한민국 꼴을 바로잡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한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가 더욱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토론회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니까 머리 허연 사람이 정말 저 혼자뿐이네요. 책자에 보니까 축사는 안철수 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만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름 적힌 분은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이분들 전부 대표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위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는 자리 마련된 건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 청년위원회에서 마련해 주신 것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의 청년에 대한 공천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우리 두 전국 청년위원회 공동위원장께서 공천 심사장에 직접 오셔서 단 한 명이라도 청년을 더 공천해 달라고 간곡하게 이 새벽 시간까지 말씀하던 모습이 선합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우리 당의 청년에 대한 공천이 매우 야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대표로서 여러분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공천 과정에서 우리 당헌 당규의 청년에 대한 배려를 보다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일에 당이 적극 나서겠다 하는 약속을 드렸고요. 그 일에 대해서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그러한 작업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지금 당헌 당규와 정강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당헌 당규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원에 730 선거가 끝나는 대로 그 작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지방선거 평가라고 하면 이 대표로서 참 겁나요. 비겼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상 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야박하게 평가하지는 마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선거가 끝나고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육사 지방선거는 세월호의 희생자들 그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문에 슬픔과 분노에 빠진 국민들을 생각하면 그들 앞에서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모두가 패배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62년에 박정희라는 분이 총칼 들고 등장해서 우리 역사를 바꿔놨죠. 박정희 씨가 집권하고 나서 1차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이 1962년이고요. 이 5차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5차에 걸쳐서 발표했습니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명을 달리했습니다만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난 것이 1987년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5차까지 했으니까 5 곱하기 5 해서 25년 아닙니까?
1962년부터 87년까지가 25년입니다. 5차 경제개발 계획이 끝난 1987년에 우리 헌법이 개정돼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7년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이후에 5년짜리 임기의 대통령이 5명 있었어요. 5년짜리 임기 5명이 있었기 때문에 5 곱하기 5 하면 또 25년 아니에요. 그 25년이 끝난 해가 바로 지난 대선이 있었던 2012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1962년부터 1987년 동안의 25년을 우리가 흔히들 산업화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요. 1987년부터 25년, 2012년까지를 민주화 시대다 이렇게 흔히 말하죠. 이 50년, 이것을 한 덩어리로 우리가 묶어서 볼 때 이 50년 다음에 새로운 장이 우리 역사가 시작되는 때가 2013년 이어야지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지낸 다음에 새로운 그 시대를 뭐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을까?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혼자서 인간화 시대다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2012년에 50년의 맨 마지막 해에 해당되는 때의 대통령 선거에서 아마도 불행이겠지만 두 후보가 맞붙었는데 그 한 후보는 산업화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의 딸인 박근혜 후보였고 또 한 후보는 소위 민주화 시대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였어요. 자, 50년의 덩어리가 매듭지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마지막 해 12월 달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왜 하필이면 두 25년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됐을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나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때 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해서 50년의 반씩을 상징하는 두 인물이 2012년 마지막 달에 대선에서 맞붙음으로써 그렇게 해서 그 앞선 50년 한 덩어리를 제대로 덜어내려고 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다시 등장하고 나서부터 산업화 시대의 사고방식과 가치를 거침없이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세월호라는 사건이 터졌어요.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많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돈이나 이윤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로 이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일종의 촉구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20년 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큰 사고도 있었고 삼풍 백화점이 어느 날 졸지에 무너지는 큰 대형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단지 큰 사고일 뿐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이제는 물질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만 그때는 많은 인명피해를 낸 큰 불행한 사고로만 우리가 치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세월호 사고만은 우리가 그 사고들과는 다르게 의미부여를 하고 뭔가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계기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우리의 시민의식이 성숙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1962년부터 87년까지의 25년이 산업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물질 추구적인 시대였던 것이고
그 뒤에 이어진 87년부터 2012년까지의 민주화 시대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과정이었지 않나. 그렇다면 그 50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는 물질보다는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가치를 인간 존엄 사회를 추구하라는 암시가 세월호 참사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산업화 시대의 사고와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떳떳하게 주장되고 실행돼 온 것이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불행의 실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지방선거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요,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잡았어요. 승리냐 패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전략의 실패였다, 홍보의 실패였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자는 말씀이에요. 지방선거라는 것이요, 조금 더 크게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 새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얼마 만에 열리는 지방선거인가가 지방선거의 결과를 거의 부정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3개월 있다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울과 경기를 동시에 승리했는데요. 서울과 경기에서 동시에 승리한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 4년 3개월 있다가 또 한 번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완패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등장하고 나서 3년 3개월 만에 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 16개 중에서 열린우리당이 한 곳을 이겼습니다. 완패했죠. 그때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민주당이 두 곳을 이겨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해서 16군데 중에 3곳을 이겼습니다. 소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 만에 열리는 지방선거인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2010년도는 이명박 대통령 등장하고 2년 3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때는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4년 3개월이나 3년 3개월 뒤의 선거는 중간평가가 아니고 총결산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집권 세력의 무덤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이명박 정권 등장하고 2년 3개월 만에 치러진 선거였는데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선방한 셈이에요. 그러나 서울과 경기를 동시에 졌기 때문에 결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는 선거 결과였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등장 1년 3개월 만에 치러진 선거 아니에요. 이거는 집권 세력의 무덤이 아니라 집권 세력의 꽃방석 같은 지방선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고집과 불통이 그나마 국민들께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9대8 같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산업화 시대적 사고와 가치를 무작정 밀어붙이는 그런 기세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던 선거였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가 실린 선거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집권 세력은 선거가 있기 직전에 자기들의 위기 상황을 극도로 과장해서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표를 결집시키고 실제로 드러난 선거 결과가 자신들이 과장했던 선거 결과보다 조금 괜찮으면 선방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면죄부를 꺼내듭니다. 스스로 면죄부를 꺼내든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변할 게 없다 하는 이야기가 같은 것이고요.
국민들은 엄중한 경고를 투표 결과로서 밝혔다고 해도 집권 세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문창극 씨 같은 총리 후보를 국민께 내세우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엉뚱한 행태를 계속하게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정비했던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서 인간 가치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서 인정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세월호 참사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뼈저리게 자각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국민 정서에 상당히 이미 녹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견제해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저는 당대표가 되면서 당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김한결이가 개인적으로 당대표로서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인기 없는 당대표가 될지라도 6.4 지방선거에서부터는 이겨가겠다.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면 내가 주도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가 있고요. 왜냐하면 6.4 지방선거에서부터 우리가 이겨가지 못하면 2016년도의 총선, 2017년도에 있는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실현하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선거 결과가 결코 만족스럽지는 않을지라도 그나마 최소한의 국민적 경고를 결과로서 담아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할 수 있고요. 이번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2016년도에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어지는 1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도 승리한다면 또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3개월 뒤에 다음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는 굉장히 쉬운 선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불과 1년 동안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한 덩어리의 그 선거 주기는 다음 기회를 놓치면 한 20년 동안 없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일본과 같은 장기적인 보수 정권이 유지될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 등장 이후 3년 뒤에 열리는 총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시기적으로 유리한 선거고,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곧 이어지는 대선에서도 우리가 정권 교체를 실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새 대통령 취임하고 세 달 있다 열리는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아마도 좋은 성적을 내기가 다른 때보다는 쉬운 그러한 호기를 맞게 된다고 볼 때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나가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사람 중심의 인간 존엄 사회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보람되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청년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앞으로의 몇 년 뒤가 우리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생각 가지시고 우리 다 함께 힘 모아서 하루하루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간다면 우리의 보람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고맙습니다.